현대미술은 현 동시대의 컨템퍼러리 아트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그림은 팝 아트라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팝 아트의 대명사 이렇게 이야기하면 앤디 워홀을 이야기를 하죠. 앤디 워홀이 이렇게 마릴린 먼로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들인데요. 아주 여기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발터 베냐민이 이야기하기를 이제는 실물보다 복제가 더 우선시 되어지는 세상에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철학가가 이야기했던 이 복제가 그림에서도 표현이 되어지는데요. 이 앤디 워홀이 마릴린 먼로의 실제를 보고 그린 그림은 아니었어요. 이 마릴린 먼로를 그린 그림은 사진을 보고 복제한 거다라고 알려져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현대미술은 그 시대의 사회적 배경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면 이 그림은 복제에 가장 충실한 그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림이 앤디 워홀의 마릴린 먼로가 되겠죠. 앤디 워홀은 미국을 대표하는 화가인데요. 이민자였어요. 그런데 자기는 굉장히 유명 인사가 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뉴욕으로 건너가서 사파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광고에 쓰여졌던 이런 사파들이 결국 유명세를 타게 되어지는데요. 앤디 워홀은 팝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팝 아트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예술이 부유한 사람들이 공유되어져야 하냐라고 해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나는 대중에게 그림을 많이 전파하고자 하는 팝이라고 하는 용어가 쓰여지는데 이게 대중예술을 뜻하는 의미에서 팝 아트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앤디 워홀은 팩토리라고 하는 공장을 만들어서 조수들이 그림을 직접 그리게 되어지는데요. 이때 내 아이디어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요소를 너네들이 표현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중예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림을 보편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것이 실크 스크린 기법이에요. 이렇게 마릴린 먼로가 있으면 색깔을 바꿔서 계속 연거푸 찍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화 형태와 비슷은 하지만 실크 스크린이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던 이런 기법을 썼던 앤디 워홀은 내 그림은 벽장 속에 가두어져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일기에 썼다는데 지금은 벽장 속이 아니라 막 하는 사람들에게 비싼 가격에 팔리는 걸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대중예술 앤디 워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대중미술 팝 아트의 이야기였습니다. 얼마 전에 조영남 미술이 유죄냐 무죄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무죄로 나왔죠. 우리가 이렇게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예술이 되어지는 세상을 우리는 개념미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개념미술은 내가 직접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새로운 생각 그리고 폭넓은 생각을 우리는 표현하는 것들이 개념미술이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걸 보세요. 개념미술의 대표자 요셉 보이스예요. 요셉 보이스가 지금 얼굴에 금박칠을 하고요. 죽은 토끼를 안고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생, 토양, 대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여줬다면 요셉 보이스는 주술적인 의미로 이런 죽은 토끼를 안고 있어 구제를 하고자 하는 자기의 영생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표현 방법만 다를 뿐이지 표현하고자 했던 기본적인 성향은 여기에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만 가지고도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오늘날 컨템퍼러리 아트의 대명사거든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행위예술, 퍼포먼스, 또 이렇게 금박을 칠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행위들이 결국은 예술의 한 장르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개념미술의 선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셉 보이스는
왜 이렇게 주술적인 의미로 이런 금박을 쓰고 토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요셉 보이스는 아주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공군 비행기 조종사로 전쟁터에 나갔다가 비행기가 추락을 해요. 자기가 눈 떠 보니까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고장에 자기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르타르라고 하는 지방을 가지고 자기가 너무나 추위에 떨고 있었기 때문에 기름을 발라서 보온을 유지하도록 이런 주술적인 의미를 쓰고 있는 이 원시 시대의 그 생활상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자기는 주술적인 의미, 새로운 퍼포먼스, 이런 개념 미술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현대미술을 하면 생면회화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죠. 알프레드 바에 의해서 이렇게 유럽 미술과 미국 미술이 나눠지는데, 마크 로스크는 이렇게 생면회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치유와 명상에 대한 이야기를 그림으로 보여준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작품이에요. 빨강색으로 하나 칠해졌죠. 저거 나도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치유와 명상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마크 로스크는 내 그림을 바라볼 때 45cm 앞에 와서 내 그림을 바라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빨간색 하나 칠해놓고 검정색 하나 칠해놓고 왜 나한테 45cm 와서 그림을 바라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 입장을 살짝 바꿔보세요. 우리 면벽이라고 하는 거 있죠? 자기 성찰, 자기 이야기를 깨달으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45cm에 와서 가까이 바라보라라고 하는 이 그림은 우리에게 자기 치유이기도 하면서 자기를 성찰하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주는 메시지는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크 로스크는 로스크 체프를 만들게 되어지는데요. 로스크 체프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치유와 명상, 그리고 자기의 깨달음을 알게 하는 이런 공간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남기고 있는 로스크 채플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남기게 하는 로스크 채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원시부터 현대까지 많은 양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새로운 양식은 그 시대를 반영하고 그 시대의 사회적인 현상들을 이렇게 예술로 보여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양식이 탄생되어지고 또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올까요? 곰브리찌가 이야기하기를 예술 작품은 없고 예술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양식이 탄생될지 기대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미치광이들로 인류는 진보시킨다. 이 이야기가 결국은 예술가들이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냄으로써 그때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면 또 다른 영역을, 또 다른 세상을 알게 해주는 이 예술은 우리에게 숨 쉴 수 있는 어떤 영혼의 따뜻함을 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